네, 안녕하세요. 영남일보 세영입니다. 네, 이번에 특별하게 반전남과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새해가 되고 나이를 한 살씩 먹으면서 점점 더 비가 오면 무릎이 쑤시고 막 관절이 아프고 이렇게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게 막 느껴지는데요. 근데 인간보다도 우리 강아지들이 특히 더 생애 주기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 특히 노령견들에 대한 걱정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알파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인 석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관절 부분에 있어서 저도 솔직히 뭐 오늘같이 좀 흐린 날에는 무릎이 쑤시고 막 그런데 네. 아무래도 병원에 이제 나이가 좀 든 노령견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죠. 네네. 우리 노령견들이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다리를 불편해한다거나 혹은 뭐 만지는 걸 싫어한다거나 일어설 때 좀 꾸물거리거나 그리고 좀 걷다가 주저앉는 증상 등을 보여서 많이 내원하시는데요. 노령견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린 강아지들도 뭐 선천적인 문제나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관절에 문제가 발생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강아지들의 관절의 노화가 언제부터 오나요? 이게 뭐 보호자들이 또 언제부터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거가 궁금합니다. 선천적인 문제가 없는 건강한 강아지들 같은 경우라면 보통 한 5살, 6살 정도부터 활동량이나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때부터 신체 내 퇴화가 시작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때부터 1년 정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살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세포의 퇴화가 가속화되고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때 관절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많이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뼈나 관절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뼈에 필요한 영양분을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노령견들이 특히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관절 질환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노령견의 경우 관절 주변 근육이나 힘줄, 인대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작은 미끌림이나 접질림에도 관절 연골 손상, 인대 파열, 혹은 뭐 탈구 등의 질환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외상성 관절 손상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대개 무릎과 엉덩이, 척추 관절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 강아지 시절에 작은 부상이나 외상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관절염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헐, 완전 나비 효과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뭐 슬개골, 탈구 이런 것도 다 이제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서 슬개골 탈구도 동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십자인대 손상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그 사람 애기들한테나 뼈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뭐 사골이나 뼈를 고아서 주면 관절에 좋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혹시 강아지들한테도 적용이 되나요? 또 강아지들 관절에 특히 좋은 음식이 있다면? 네. 흔히들 우리가 뼈에 도움이 되고자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사골이나 뼈를 고아서 많이 먹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강아지들에게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람이 먹는 곰탕, 뼈 고운 이제 국 같은 거를 먹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곰탕에는 사실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각종 첨가물들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오히려 우리 강아지들한테는 소화기 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지방 함량이 많으니까.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강아지 전용으로 나오는 곰탕이나 뭐 도가니탕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병원에서 일단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아이 같은 경우는 먼저 엔세이드 계통 약물이라고 해서 진통소염제거든요. 이런 것들로 1차적으로 염증 완화나 통증 경감을 좀 시킨 후에 그리고 이제 관절 연골 상태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관절 보조제를 꾸준히 먹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관절은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면 또 노령견들의 관절 관리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케어를 드려야 하는지 뭐 집안 환경이라던가 식습관이라던가 네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가 체중 관리입니다.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체중 조절인데요.
일단 비만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적정량의 이제 식이 관리를 통해서 체중을 감량시켜 주시거나 혹은 뭐 적정한 체중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체중이 늘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끄럽지 않은 바닥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노령견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량이 저하되면서 자칫 가벼운 미끄러짐이나 뭐 접질림 이런 걸로 인해서 큰 관절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높은 곳에서 뛰어오르거나 뭐 뛰어내리는 행동을 막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아이가 자꾸 뛰어오르거나 이런 걸 막을 수 없다면은 이제 바닥에 논슬립 매트나 카페트 같은 거를 깔아서 이제 뛰어내렸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리가 되지 않는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서 아기의 뭐 체중 관리나 이런 근육량도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소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턱이 높으니까 계단 같은 거를 많이들 놔두더라고요. 푹신푹신한 거. 네. 근데 그게 또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침대나 소파에서 뛰어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계단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계단을 사용하시되 너무 푹신하지 않은 정도의 그리고 계단의 폭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정도, 가볍게 오르고 내릴 수 있을 정도의 높이의 계단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바닥 쿠션 같은 경우에도 자는 쿠션 있잖아요. 네. 네. 자기가 잠잘 때 쓰는 쿠션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푹신한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잘 때는요. 네. 그리고 이제 계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딱딱하지 않은 정도의 쿠션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노령견들한테 이렇게 막 어디 여기저기 만져주면서 마사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누구는 좋다고 누구는 안 좋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관절이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집에서 보호자분들이 마사지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심하게 강한 힘을 줘서 누르는 것보다는 이제 아기가 예를 들어서 옆으로 누인 상태에서 무릎이든 앞다리든 이제 관절을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해주는 요 정도의 재활 운동 혹은 마사지 같은 거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과도하게 힘을 준다거나 했을 때 이제 관절 손상이 오히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관절이 좀 아픈 친구들이나 아플 것 같은 친구들이나 뭐 그런 친구들이 왔을 때 어떤 시술을 많이 해주시나요? 염증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이제 직접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관절낭 내 주사라고 해서 이제 관절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한방 치료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약침 치료 혹은 전기침 치료 그리고 레이저 치료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이제 관절염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강아지들 안 아파하나요? 처음에 조금 불편해하긴 하는데 조금 적응을 하게 되면은 아기도 편안하게 시술을 잘 받기는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크게 무리는 되지 않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그럼 강아지들이 아프면 늘 오셔서 시술을 빨리빨리 받는 걸로. 더 아프면 큰일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 반려견과 오래 함께하고 싶으신 우리 보호자분들에게 주의사항이나 당부사항 같은 거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관절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이 우리 아이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 일단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체중 관리가 연차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절한 운동, 꾸준한 운동, 적절하고 꾸준한 운동이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관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조제들 혹은 건강 보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제들을 함께 복용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기검진. 중요하죠. 정기검진을 해서 미리미리 작은 질환들은 미리미리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해서 그렇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반려견들 우리 가족이잖아요. 반려견의 일평생을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이니까 인간도 계속 건강검진 받고 병원 가고 영양제 먹고 하듯이 우리 반려견 친구들에게도 열심히 약도 챙겨주고 운동도 하면서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가족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영남일보의 세영, 네, 알파동물 메디컬 센터 석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